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홍시와 함께 먹은 이 조합 하나가 수만 명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홍시 한 개를 잘못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하룻밤 사이 과부하되고 예상치 못하게 독소를 축적해 신기능 저하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는 매일 전국의 응급실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장년층과 고령층 분들이 평범한 오후 간식을 드신 후 갑작스럽게 극심한 신장 부담과 배뇨 장애,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식중독도 아니고 변질된 음식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가정,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인 식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이 건강하게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은밀하게 자신의 신장과 소화기 그리고 순환기까지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경북 상주에 사는 68세 박모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받으시는 종합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오셨고 주변에서도 또래에 비해 건강하시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범위였고 혈당 수치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의 어느 저녁 평소처럼 드시던 홍시 2개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4가지 음식 중 일부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박 어르신은 특별히 배가 고프셨던지 홍시 2개를 드신 후 곧바로 도토리묵, 반찬과 삶은 달걀까지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 3시경 갑작스럽게 극심한 폭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밤중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 새벽부터 아침까지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경 참다 못한 박 어르신의 가족들이 급하게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 어르신의 얼굴과 손발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혈압도 평소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급하게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평소 1.0에서 3.2로 급상승했고 혈중 칼륨 수치도 정상 범위인 3.5에서 6.2까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혈액요소질소 수치도 정상의 3배 가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료진도 하루 만에 이렇게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가 나타난 것에 대해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즉시 응급 투석 준비를 지시했고 다행히 신속한 응급 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현재도 정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박 어르신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매년 수천 건씩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 홍시가 나오는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응급 상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홍시와 관련된 응급 환자들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부분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공통점은 홍시를 다른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신 후 급성 신장 기능 저하나 심각한 소화기 장애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감과 특정 음식들의 잘못된 조합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최근 5년간 무려 4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위험한 조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적다는 현실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6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홍시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홍시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4가지 음식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4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며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홍시와 함께 드시고 계시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홍시와 도토리묵입니다. 언뜻 보면 둘 다 자연에서 나는 건강한 식품처럼 보이지만 이 둘이 만나면 여러분의 소화기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홍시에는 상당량의 타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홍시가 떫지 않은 이유는 익으면서 타닌이 불용성으로 변하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익은 홍시에도 100g당 약 50mg의 타닌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토리묵에도 동일한 타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지식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타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심각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변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타닌은 강력한 수렴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장벽의 점막을 수축시키고 장운동을 현저히 억제시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장이 하루에 약 3만 번 정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이동시키는데 타닌의 과도한 축적은 이런 정상적인 장운동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발생한 변비가 단순한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변이 장 내에 일주일 이상 머물게 되면서 부패가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장벽을 통해 혈류로 재흡수됩니다. 이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타닌의 이중 공격을 받게 되면 장폐색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홍시와 도토리묵을 함께 드신 70대 환자분이 열흘간 배변을 하지 못해 응급수술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면 타닌 성분이 장 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면서 대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장벽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정상적인 연동 운동을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대변이 장 내에서 완전히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소화기학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타닌으로 인한 장폐색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변비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수술적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은 특히 고령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 가능한 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홍시를 드신 날에는 절대로 도토리묵을 함께 드시지 마시고 최소한 하루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 함께 드셨다면 즉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이틀 이상 배변이 없으시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홍시와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철 대표 간식으로 홍시와 고구마를 함께 즐기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식품의 조합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칼륨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홍시에는 100g당 약 20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고구마에는 100g당 약 40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홍시 1개가 약 200g, 중간 크기 고구마 1개가 약 200g 정도라고 볼 때 이 둘을 함께 드시게 되면 한 번의 간식으로도 약 1200mg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인의 일일 칼륨 섭취량은 35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훨씬 적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권고사항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임상영양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륨이 과도하게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장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중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초과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의 사구체와 세뇨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면 근육마비,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고령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무심코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한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혈당 급상승 문제입니다. 홍시와 고구마 모두 당분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홍시의 당도는 보통 14브릭스에서 18브릭스 정도이고 고구마 역시 품종에 따라 12브릭스에서 15브릭스 정도의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일반 과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도 식후 혈당이 180mg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의 경우에는 250mg을 넘는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염증 물질이 분비되고 이는 곧 동맥경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고갈되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혈당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당 대사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옥살산 문제입니다. 고구마에는 상당량의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100g당 154mg에서 198mg의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홍시에도 소량이지만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이 둘을 함께 드시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이런 옥살산이 신장에서 결정화되면서 결석을 만들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신장 결석이 한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이고 요로 감염이나 신장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신장 결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약 50%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식이성 옥살산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홍시와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조합 역시 신장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요소, 크레아티닌,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대사산물을 생성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신장이 이런 대사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홍시와 함께 드실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홍시에 포함된 타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타닌 마이너스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복합체는 소화가 매우 어렵고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체가 신장에서 걸러지는 과정에서 신장 필터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쉽게 처리되지만 타닌과 결합된 복합체는 분자량이 크고 구조가 복잡해져서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정수기 필터가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신장의 정화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5g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신장 사구체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이미 나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이런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타닌 마이너스 단백질 복합체가 신장에 축적되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복합체들이 신장의 세뇨관에 침착되면서 간질성, 신염이라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질성 신염은 신장의 조직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완전한 치료가 어렵고 심한 경우 만성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홍시와 고단백 식품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이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감소하는데 젊은 사람들에 비해 기능이 이미 3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시와 달걀의 조합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면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홍시와 고단백 음식 전반입니다. 앞서 달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는 모든 고단백 식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다양한 고단백 식품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홍시와 함께 드실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기류, 생선류, 콩류, 유제품 등 모든 고단백 식품들은 홍시의 탄닌과 결합해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의 자료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이용된 후 요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요소가 혈액 속에 축적되어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시의 탄닌 성분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홍시와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로내과의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를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 사구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단백뇨가 나오고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몸무게 1kg당 0.8g에서 1g 정도인데 1.5g 이상 섭취할 경우를 고단백식이라고 분류합니다. 이런 고단백식이를 하시는 분들이 홍시까지 함께 드신다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젊은 층에서도 무리한 단백질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신장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사항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과도한 근육 운동과 단백질 보충제 남용으로 인한 신장 질환 환자가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조합을 피하고 안전하게 홍시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홍시를 드시는 타이밍과 다른 음식과의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째, 홍시는 가능한 한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기보다는 홍시만 따로 간식으로 즐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사이에 공복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홍시를 드시면 탄닌 성분이 다른 음식과 결합할 기회가 줄어들어 부작용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홍시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다른 음식,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홍시의 탄닌 성분이 어느 정도 소화되어 다른 음식과의 상호작용 위험이 줄어듭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위 배출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므로 안전을 위해 최소 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에 드시는 홍시의 양도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해도 중간 크기 홍시 기준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당분 과다 섭취는 물론이고 탄닌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홍시 반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홍시를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탄닌 성분의 농도를 희석시킬 수 있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홍시를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되고 홍시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홍시의 높은 당분 때문에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더욱 적은 양을 드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으신 분들은 홍시를 드신 후 혈당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역시 홍시의 칼륨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칼륨 조절이 필요한 신장 질환자는 홍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홍시의 타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홍시를 드시면 위산과 타닌이 결합하여 위석을 만들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홍시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홍시와 함께 드시기에 안전한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조합이 있습니다. 사과는 홍시와 함께 드시기에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칼륨 함량도 홍시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은 홍시의 타닌과 결합해서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홍시 1개와 사과 반 개 정도의 적당량을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소량이라면 홍시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를 공급해 주므로 홍시의 영양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홍시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 역시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류도 홍시와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특히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성질의 차는 홍시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홍시로 인한 소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진하게 우린 차보다는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홍시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 이런 위험한 조합으로 음식을 드신 후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화불량과 복통입니다. 홍시와 위험한 조합의 음식을 함께 드신 후 평소보다 심한 소화불량이나 지속적인 복통이 나타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복통이 6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복통의 양상도 중요한데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칼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배뇨 패턴의 변화입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반대로 평소보다 너무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도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소변을 보는데 이것이 크게 벗어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붉은 빛을 띠는 경우,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우, 혼탁하거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 모두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특히 거품료는 단백뇨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즉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종 증상입니다. 얼굴이나 손발이 평소보다 많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나 발목 부위가 심하게 부어 있다면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발목이나 정강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10초간 눌러보는 것입니다. 손가락 자국이 오래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 상승입니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던 분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의 혈압이 평소보다 크게 상승한다면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신 증상들입니다.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구토, 숨가쁨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독소 축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숨가쁨은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여섯째, 의식 변화나 신경계 증상입니다.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면 독소가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 의식이 흐려지거나 혼란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할 증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이란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홍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훌륭한 과일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은 젊었을 때와 달리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회복도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위험한 조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시와 도토리묵, 홍시와 고구마, 홍시와 삶은 달걀, 홍시와 고단백 음식들. 이 조합들은 여러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드시면 홍시는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비타민C가 사과에 10배나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탄닌 성분도 적당량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롭고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히 드시면 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홍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가을을 위해 몇 가지 황금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시는 단독으로 드세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당량을 지키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홍시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홍시를 드신 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함께 드셔서 타닌 성분의 농도를 희석시키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여러분은 홍시로 인한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홍시를 드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안전하게 홍시를 드시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 식단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